지난 8.15 광복절에 서울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에서는 들을 수가 없던, 들어서는 안 되던 구호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물러나라, 한미동맹 폐기하라, 심지어 간첩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석방하라, 이와 같은 구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믿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위가 있었는지, 이러한 주장이 나왔는지 오늘 우리 당 미디어 팀장님이신 우리 강지연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이시죠?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적반하장을 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다가 이번에 오래간만에 새로 나오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좀 듣기 힘든 구호 같은데 과연 이런 구호가 나올 수도 있는지도 의문스러운데 어떤 구호가 나왔습니까? 자주 없이 평화 없다. 한미동맹 폐기하라. 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국 몰아내자. 평화협정이 말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하자고 맨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다음에 미국은 사드 들고 나가라. 미국 철수 얘기하고요. 예.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라. 예. 한미일 군사동맹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예. 그리고 이석기, 한상균 석방하라. 뭐 요 정도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정체를 무너뜨릴 만한 그런 구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위가 버젓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그 안보 문제 별도로 하고 이석기 석방에 대해서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이석기 지금 현재 무슨 혐의로 수감되어 있습니까? 이석기는 국가시설 파괴 및 인명살상 협의를 한 혐의로 지금 수감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난번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해서 이석기 구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석기 의원까지 지금 석방하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정세와 좀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호를 외치는 단체는 주로 어떤 단체입니까? 지금 그 8.15 광화문에서 8.15 반미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는 크게 두 가지인데 민주노총하고 한국진보연대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민주노총은 그 문재인 정부에 예. 청구서 내밀 일이 굉장히 많은 단체죠.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그 이석기나 같이 주장했던 뭐 한상균 이런 사람들 민주노총에서 청구서를 내밀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겠군요. 네, 한국진보연대는 어떤 데인지 아세요? 저 잘 모르는데 아무래도 그러면은 질문하셔야죠. 아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예. 한국진보연대는 어떤 단체입니까? 아, 한국진보연대는 예. 그 원래 그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라는 데의 후신이에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통진당 외곽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통진당 외곽단체군요. 그럼 예. 연결이 다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과거 위원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예. 외곽단체니까 예. 그런 단체니까 아마 이런 주장을 네.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 제가 보기에는 이 한국진보연대는 그냥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빨갱이 이적단체라고 해도 되는데 예. 그러면 혹시 법에 걸리나요? 그 만약에 진짜 친북 단체라면 걸릴 수도 있는데 예. 뭐 우리 입증하기가 쉽지 않겠군요. 입증하기 쉽지 않겠죠. 그런데 뭐 대법원 판례로 일부 단체는 그 이적단체도 이적 단체 내지는 규정이 종북 단체로 됐죠. 규정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데 이 단체는 아직까지 아마 그렇게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일단 그 발언은 네. 본인이 처리하는 걸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예. 그래서 한국진보연대가 빨갱이다, 이적단체다라는 발언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는 어떻게 보면 그 앞에 구호하고 약간 좀 다른 측면인데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언을 하나 해드릴게요. 예,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석기, 한상균은 문재인 정부 예. 안에 반드시 석방됩니다. 아, 본인이 만약 이거 예언이 틀리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500원 드려야죠. 500원 들 500원 꼭 안 받아도 좋으니 큰 돈이긴 하지만 안 받아도 좋으니 이석기, 한상균이 석방되는 경우가 없으면 진짜로 바라는데 예, 아무래도 우리 그 원래 예지력이 좀 있으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짜 혹시 다른 거 좀 이렇게 예언을 하셔서 맞추신 게 있습니까? 홍준표 당선을 예언했다가 틀린 적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예. 그 뭐 주로 맞추신 게 없었는데 다시 네.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 시위대에서 주로 외친 것이 미군 물러나라,
한미동맹 폐기하라, 심지어 뭐 평화협정 체결하라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현 정부 즉 현 여당에서도 이러한 주장은 하지 않는 그 자기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데는 본인들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본인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국진보연대 같은 경우에는 그 통진당 외곽단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대한민국보다는 북한 쪽에 더 가까운 그런 단체거든요. 예. 그런데- 북한 쪽에 가까이 북한의 정책 쪽에 가까운 그렇게 얘기했으니 좋겠죠. 아 그런가요? 예. 이렇게 이것도 안 되나요? 그럼 뭐 그래도 아, 우리 당 방송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이게 저쪽에 여당 쪽에 빌미를 만들어 주지 않기 위해서 북쪽에 가까운 정책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예. 제가 이부 질문했을 때는 이 좌파 예. 뭐 일반적으로 진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진보 쪽에서의 세력도 다 달라서 그 세력마다 주장하는 것이 조금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현 정부는 어떻게 보면 뭐 국민의 당도 우리가 좌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더 왼쪽에 있지만 그 왼쪽에 있는 현 여당보다 훨씬 왼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그분들은 이 현 여당과 다른 정책을 주장하지 않을까. 그분들이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요? 아니 그 저기 한국진보연대 같은 경우에 예. 그 사실상 성격이나 이런 게 전대협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근데 지금 전대협 그 회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계시잖아요. 근데 예. 무슨 근거로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 지금 여기가 민주당 방송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원래 한참 왼쪽에 있으신 분들이 이 풀에서 일부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이 제도권 내에 편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현 여당 쪽에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뭐 운동권 정부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아무래도 운동권 출신 비서실장이라든지 장차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비서관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그 운동권 정부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그 운동권이 주장하는 기본적인 주장들은 어쨌든 제도권 내의 여당이 주장하는 내용과 조금 오히려 색깔면에서 훨씬 더 좌측에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여당이 새로이 들어오면서 예. 이 공간을 활용해서 보다 더 왼쪽에 있는 즉 운동권 세력을 예. 포함한 보다 좌파 쪽 심지어는 극좌파 있는 사람들이 이 여당이 새로이 정부를 설립하는 것을 기화로 보다 더 자기들의 주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이용하고 있다라는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와 같은 이용이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훨씬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 여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기하는 자체가 오히려 심지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이 잘 모르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 주장이 크게 보도되어서 국민이 이런 주장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네. 실제로 이러한 시위가 나오도록 방기한 뭐 현 정부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잘 모른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우리 당에서 네. 그 문재인 정부 100일을 기점해서 10대 내로남불 네. 한번 규정을 해봤죠. 어떤 네. 게 주로 있었습니까? 요건데요. 한번 읽어봐 주시죠. 주로 어떻게 카테고리를 지었습니까? 안보 먹통, 행태 쇼통, 협치 불통. 여기까지는 이제 가군이 맞는데 그 예. 뒤에부터는 좀 이상해졌어요. 포퓰리즘. 예. 그 다음에는 졸속, 인사망사, 급진, 퍼주기, 폭탄, 장악. 이제 마지막에 갈수록 이 홍보 담당자가 만들기 싫어갖고 대충 만들게 티가 나죠. 그렇군요. 혹시 미디어팀에서 만드신 건 아니신가 보죠? 아, 나는 홍보국장이 만들었어. 홍보국장이 만들었어요. 네, 아, 홍보국장. 예. 네. 그 실제로 새 정부가 들어서 그 발표한 정책 중에 대부분 졸속 내지는 잘못된 정책들을 지금 다 포괄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몇 가지 혹시 우리 그 미디어 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저는 그
문재인 정부 100일을 지나면서 정말 나라 망하는 게 한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로 어떤 부분을 보고? 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사드 배치를 이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그 타격을 너무 심하게 입히는 정책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공무원 과다 증원, 예. 원전 중단하는 거, 그다음에 그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건보 개혁,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 이런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좌파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그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이 22조 썼다고 맨날 헛돈 썼다고 그런 맨날 이야기들 많이 난리치잖아요. 하지요. 예, 예. 4대강 22조는 한 번 22조 들어가고 끝이에요. 예. 그리고 치수 사업에 22조 들어가는 게 그게 그렇게 그 무리한 일도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우리나라가 그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드는 예. 그런 정책들입니다. 예. 그 어쨌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태가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정책 중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되는 것들은 다 자기들이 새로이 잘해서 발현한 정책이고 혹시나 잘못된 것들은 그 이유를 찾아 이렇게 찾다 보면 아마 건국 혹은 당군 시절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과거의 정부에 계속 이와 같이 책임을 넘기는 태도 과연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이 정부를 인수했으면 그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진다라는 자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들이 믿기에 훨씬 믿음직한 정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몇 가지 더 내로남불 10대 내로남불 이야기해 주실 거 있습니까? 여기서 예. 여기서 포퓰리즘에 대해서 저희 패친 중에 가천대 법학과 박진우 교수라고 계세요. 예. 그분이 굉장히 좋은 말을 해가지고 적반하장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예. 문재인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이 포퓰리즘 정책은 한마디로 비유하면 초과 3간에 60개월 할부로 비싼 대형 가전들을 사들이는 그런 꼴이라고. 전혀 우리나라 실정과 형편에 맞지 않는 선진국에나 거기서 나름대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그렇군요. 실시하는 정책들을 그냥 무작정 좋아 보인다고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그런 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예. 말씀드리고 그렇군요. 싶었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와 같이 그 60개월 할부라고 하셨나요? 네. 전 가전제품을 들여서 좋은 결과가 났으면 그것이 뜬금없이 이 정부가 들어와서 그 좋은 결과가 났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것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이전 정부에서 그동안 세금을 잘 모아놨다든지 오히려 비용을 적게 썼다든지 혹은 성장 잠재력을 높여놓았다든지 하는 이전 정부의 장점도 있을 것인데 그런 장점은 싹 무시하고 현 정부만 다 잘했다고 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예, 아니 그거 더 나아가서 사실 원전 같은 경우에 어느 대통령이 그 시동을 건지 아세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예. 정책으로 그 원전을 개발을 지시를 한 거고 그걸 실행시킨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그나마 해외로 안 떠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세가 싸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원전 중단시키면은 진짜 기업들은 최저임금도 오르죠. 예.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취임 100일 된 대통령이 20분 토론하고 덜컥 중단하겠다고 얘기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합니다. 예. 그래서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에게 혜택이 되는 정책 좋아 보이지만 혹시 그러한 정책들이 근본적으로 성장 잠재력이라든지 나중에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는 정책으로 돌아온다면 결국은 그것은 제살 갉아먹기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아까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를 이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좋은 기업들도 최저임금제를 버티지 못하고 법인세 증가를 버티지 못하고 외국에 나갔다 가겠다고 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건 좀 약간 다른 문제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이 삼성이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최저임금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기업들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인데 그 사람들은 그 민주노총 같은데 가입도 안 돼 있잖아요. 가입 안 돼 있죠. 예. 그래서 그 지금 정말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고 있는지 제가 좀 반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 당 앞으로 새로운 혁신을 준비하고 앞으로 보다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그런 분들로부터 궁극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총선 그리고 나아가서 대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당의 본연의 정권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기 전에 강지은 팀장님 그 여연에서 어떤 홍보할 일이 있다면서요? 예, 우리 적반하장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여연이라는 전문 용어 쓰지 마시고 여의도 연구원이라고. 죄송합니다. 이거 그런 걸 좀 안 써야 되는데. 예. 예. 그 여의도 연구원 청년정책센터에서 비정치회담이라는 그 청년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강사가 너무 훌륭하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선우정 조선일보 사회부 부장은요. 우파 네티즌들 사이에서 갓우정이라고 불립니다. 신 할 때 그 갓 있죠? 예. 쓰는 칼럼마다 명칼럼이기 때문에 이 강좌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 분이고요. 그렇군요. 신상목 대표님 혹시 아시나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어떤 분이냐면은 원래 행시 출신 공무원인데 예. 우동집 차리겠다고 사표 던지고 나와서 우동집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이분도 원래는 이제 진보당 후보로 노상 나왔던 사람 그 사람 누구죠? 권영길. 예. 권영길. 예. 권영길 후보 지지하던 이제 진보 성향의 인물이었는데 예. 이제 그 공무원 생활하면서 예. 그 여러 가지 국가 운영의 이제 기본이라든지 원리라든지 알게 되면서 이제 확실한 보수 우파로 돌아서신 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해주실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안토니오. 예. 이분은 그 방송인인데 이분 고국이 우리나라한테 참 많은 영감을 주는 베네수엘라 출신이십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난리 났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뭐 모집 인원 제한이 있습니까? 모집 인원은 30명을 예. 선발을 하는 거예요. 선발하는군요. 예. 제 생각에 우리 당이 크게 뭐 청년들한테 인기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원하시면 무리 없이 선발되시지 않을까요? 예.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